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주통합당 민경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하서 부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과 이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덕양구 출신 건설교통인의 수석 민경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지리로서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도민의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계획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과 2007년 양해각서 체결로 430억 원의 도비가 지출된 삼성로 확장 공사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혹, 그리고 경기도의 시내버스 면허권을 침해하고 있는 M버스 등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행정지리로는 신도시 입주를 고려하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늑장 대응의 학교 신설 및 개교의 문제점과 민자사업인 BTL 사업의 폐해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님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도로는 파주 내포리에서 강매동 방화대교 북단을 잇는 35.6km의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조 4,800원입니다. 이 중에 특히 국비가 8,630억 원으로 총 사업비 대비 59%를 차지하나 민자사업자인 총 사업비의 41%인 6,171억 원밖에 부담하지 않으면서 30년 동안 관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연말 착공 계획이었으나 본 의원이 백지화를 주장하며 과천 정부 청사 앞에서 79일 동안 1인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부가 1년 착공 연기, 다자간 협의체 구성을 통한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해서 한 발 물러난 상황입니다. 지사님,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사님이 2007년 6월 8일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개발 플랜을 제시했는데요. 서울과 문산 간의 민자고속도로를 조기에 착공하겠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도지사님, 경기도가 국책사업인 민자고속도로 조기 착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권한은 없습니다만 노력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노력하죠? 이 고속도로의 타당성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추진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언론 보도를 찾아보니까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뭐 생각이 바뀌신 건가요? 조기 착공에 대해서? 생각이 바뀐 게 아니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 도로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십니까? 예, 저희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엔 도지사의 책무는 신속한 행정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국책사업, 특히 민자사업으로 인해 도민에게, 특히 경기도에게 피해가 없는지 살피라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시민은 무료로 가는데 고양 시민이나 파주 시민은 유료로 가는 도로가 정말 경기도의 도지사로서의 빨리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까?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 많습니다. 다 설명드릴 수 없고요. 시간 관계상 이해를 돕게 두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양 파주 시민들은 권율대로를 통해서 방화대교를 넘어 인천공항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원래 마곡지구가 양분된다고 해서 변경되면서 기존 무료도로의 방화대교 진입을 차단하고 광명 서울 민자고속도로가 있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화면 보시죠. 방화대교를 건너기 위해서는 4-5km를 이렇게 돌아서 행신 나들목을 거쳐서 돈을 내고 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 시민들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용하는 데도 불구하고 방화대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실시협약서상 추정교통량 및 통행료를 분석해 봤는데요. 도로를 막아 억지수를 만든 통행량이 전체 구간 대비 13.44%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통행료 646원을 대입해 보면요. 물가 상승을 반영하면 민자 사업자는 1,000억 원을 불로소득으로 가져가는 셈입니다. 그리고 도로를 막는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교통체증, 교통사고의 위험성이라고 주장했지만 국토부 노선변경 협의 공문을 보시면요.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를 공용 연결하면 통행료 수입 감소분에 대한 재정 지원 과다로 사업 지연 또는 추진이 불가하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뚫리면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민자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1m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막아서 646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올림픽대로에서는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량 증가를 위해서 없는 램프도 신설합니다. 그러면 민자 사업자가 강조하는 것처럼 교통체증,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여기는 없습니까? 결국 공공성이 아닌 수익성을 강조하는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타난 겁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엉터리 고의적인 누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보면 5,000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해서 했는데 농가 임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 소음 진동 조사 대상에도 전혀 없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가 2007년에서 2009년 입주가 완료됐는데 2년에서 3년 후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완성됐는데 어디에도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겁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가 해명자를 냈습니다. 서정마을이 고속도로 본선에서 330m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 조사 범위 300m 이내를 초과함으로 평가 대상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게 아니라 제외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원이 직접 실측을 했습니다. 서정마을 4단지 같은 경우는 55m, 8단지는 160m, 11단지는 190m입니다. 국토부가요, 고의적으로 누락시켜놓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토부 민자도로 추진시 협의 항목입니다. 경기도가 도로가 지난 지방하천 조명 허가 승인권, 산지 조명 허가 승인권 등 많은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를 제재할 수가 있습니다. 도민의 불편함을 살피라고 국토부와 경기도가 협의 절차가 있고 승인 절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경기도 민자도로팀이 민간협의체의 구성에 참여했습니다. 그나마 의견 개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말 도지사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제 경기도가 나서야 합니다. 지사님, 합당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요, 행정정차 지원을 협조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피력해 주십시오. 이것이 도민을 무한성기는 도지사의 자세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또 이 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 밝혀내시고 또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로 확장 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삼성로 확장 공사는 2007년 시작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400억 원 중 도비가 430억 원이 들어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수원시 삼성전자가 개설해야 하지만 경기도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도비 부담이 없는 계획도로임에도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수원시가 부담하는 비용의 50%를 떠안은 사업입니다. 삼성로 확장공사 추진 경위를 보면요, 2004년부터 거론되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김문수 지사님이 당선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당선되고 2달 후인 9월에 삼성에서 건의했고
그다음에 도 차원에서 3차례 대책회의, 그다음에 2007년 2월에서 4월까지 추진계획 결정 계획보고 및 3차례 실무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2007년 4월 20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4월 22일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는요, 2년 후에 2009년 3월 27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2007년 11월 수원시의회 행정감사 회의록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김기정 의원이 삼성로 확장공사 제안을 어디서 했느냐 질의하니까 담당국장이 경기도에서 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아쉬울 것도 없는 경기도가 주도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양해각서 체결 2개월 전인 2007년 2월 15일에 실시한 대책회의 회의 자료입니다. 경기도 예산 담당 부서의 입장은 도에서는 수원시 부담액 중 일부를 연차적 지원 검토라고 되어 있으나 어찌됐는지 2개월 후 양해각서에는 수원시 부담액 중 50%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수원시 결정 계획서상에 3차례 실무회의 등 치밀할 정도로 준비를 하면서도 어찌된 일인데 도의회 보고조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월 2일 실시한 조정회의에서는요, 수원시와 삼성 간의 부담 조건이 상충되니까 경기도가 삼성전자 입장을 많이 반영한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4월 12일 조정회의 결과서에서는요, 경기도의 중재안으로 결정되고 부담은 통상적 도비 보조 기준에 의한 차등 보조율 40%보다 높은 50%를 지원한 특혜성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경기도가 삼성전자 요구안을 적극 수용하면서 수원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경기도가 터무니없이 떠안은 경우입니다. 다음은 양해각서가 졸속 협약인지 아니면 삼성 특혜인지 질의하겠습니다. 양해각서 2항을 보시면요, 사업 추진은 수원시가 주관하여 추진한다. 단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 설계 등은 삼성전자가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사님, 삼성전자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시행할 수 있는 주체입니까? 이 부분은 수원시 측에서 삼성전자와 협의한 내용입니다. 협의한 내용입니까? 네. 그럼 수원시가 원래 도시관리계획 절차는 수원시가 결정하게 돼 있는데 지금 양보한 거겠네요. 이것은 양보라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일단 삼성전자가 토지와 비용의 일부를 해서 약 35%의 자부담을 하면서 또 수원시도 또 부담하고 우리 경기도도 일정하게 도와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경기도와 수원시가 좋은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를 확장한다며 기업체 땅은 그대로 놔두고 대부분 주민들 땅을 수용하기로 해서 주민들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유재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공공도로지만 삼성 관련 회사들이 몰려있다는 이유로 이름이 삼성로입니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3km가 넘는 이 도로를 오는 2010년까지 6차선 내지 8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삼성로역 담장 쪽 삼성부지 쪽으로는 2차선 도로가 삼성로와 나란히 나 있어 담만 허물면 손쉽게 6차선 도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된 도시계획은 삼성 건물이 있는 땅을 대부분 피해갑니다. 삼성 아카데미 건물이 있는 곳은 그 반대편이 수용되고 삼성 공장 건물들이 있는 부분에서는 갑자기 방향을 틀어 다시 건너편이 확장됩니다. 사실상 결정이 된 건가요? 네, 저희는 노선의 문제는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쪽을 먹고 들어가는 거는 없다는 말씀인 거죠? 예. 도로 확장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관청의 고유 업무인 도로 계획을 삼성이 직접 짰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도로 확장에 들어가는 1,100억 원 가운데 475억 원을 투자하면서 도로 설계 비용만 댔지
영향력을 행사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관청의 말은 다릅니다. 삼성에서 이제 그 설계 비용을 부담하면서 설계를 거기서 하는 거죠. 설계를? 예, 설계를. 실제로 경기도와 수원시 그리고 삼성이 지난 4월 체결한 양해각서를 보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및 실시, 설계 등을 삼성이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삼성 측의 반응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 십수년 전으로 되돌아간다면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었고, 경기도와 수원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 일을 추진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자랑 삼성이 마음 놓고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드리는 것이 이 시대 공직자들 모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위한 환경 조성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문제는 이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입니다. 철거되는 지역의 주민 수백 명은 당장 갈 곳이 막막합니다. 여기서 살아야 돼요, 저는. 애들은 맨날 때부터 여기서 살았는데 그 애들이 벌써 30이 넘었는데 어디로 가요? 이 때문에 경기도와 수원시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지역민의 생존권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재광입니다. 네, 지사님 동영상 잘 보셨죠? 지사님께서 삼성이 마음 놓고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드리는 것이 이 시대의 공직자들의 책무라고 하셨는데 PPT 파일 좀 올려주십시오. 책무라고 하셨는데요. 지방자치법 제8조, 103조, 122조에 의하면 단체장은 법률 위반 금지, 법령에 따라 집행, 재정을 건전 운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직자의 책무는 법을 지키고 건전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본원은 이 양해각서 및 협약이 지방재정법 제44조 채무부담행위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봅니다. 44조 1항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의회 의결은 거치지 않았고 단지 도지사, 수원시장, 삼성전자 대표 이사, 도의 의장, 수원시 의장이 공동으로 서명했습니다. 지사님, 의장이 서명하면 의회 의결을 거쳤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의장님이 서명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의회 의결을 가름할 수는 없지만 의회의 의사를 상당한 정도로 존중, 감안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보고도 안 했는데 체결 자체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도 안 했는데 의장님은 그냥 들러리로 가신 거 아니에요? 제가 수원시의회 속기록을 보니까요. 수원시의회 담당 국장이나 예를 들면 담당 국장이 아니라 담당 건설위원회 위원장이나 그날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속기록을 한번 나중에 한번 제가 행감 때 한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집행부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게 답변을 했습니다. 44조에 위반되는 게 아니냐라고 했더니 협약서 체결 시점에서는 부담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받기 어려우므로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 행위가 아니다. 다만 지방재정으로 이행되어야 할 의무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8호에 따른 예산의 의무부담 행위에 해당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습니다. 도가 양해각서 체결 당시에 법률적 검토를 한 바도 없었고요. 이 답변도 기업 정책과에서 해당 건에 대한 유권 해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경우를 유추 해석에 답변한 것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다른 지자체에서 질문한 내용을 지금에 와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걸로 유권 해석을 해서 온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가 거론했듯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거쳤느냐? 이것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집행부의 의견을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양해각서 체결 시점에 부담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서 지방재정법 제44조 채무부담 행위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2006년 12월 4일 경인호 도 공보관이 삼성로 확장공사 관련해서 1,630억 원이 소요된다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2월 16일 정책결정 추진계획보고서상에 사업비 1,630억 원, 보상비, 공사비, 특히 보상비와 관련해서 삼성 소유, 사유 물건 등 구체적으로 액수를 명시했습니다. 또 보시면 노선 및 사업비 책정을 위해 삼성에서 기초설계 용역 중 추진 중 3월 완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7년 4월 18일인데요. 양해각서 체결하기 이틀 전입니다. 양해각서 체결 개최 계획서상에 사업비 1,108억 원 등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해각서에서는요, 수원시가 부담 내역 중에 50%를 지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명시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4조 채무부담 행위로 의회 사전 의결을 거쳤어야 하는데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백하게 위반했다기보다는 의장님이 서명을 하셨지만 네.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면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 해석은 여러 가지. 지사님 국회의원 하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법 해석은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도지사님한테 질의한다면 이게 명백한 법 위반이지 뭡니까? 법 위반이 될 것이 있으시면 그건 고발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 위반이라고 하시기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다 근거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찌된 일 2년 후에 체결된 협약 체결입니다. 너무나도 조용히 처리됐습니다. 수원시가 경기도에 협약서 체결 공문을 요청을 해서 도가 날인해서 송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시가 작성한 대로 원한 대로 그냥 날인해서 도장을 찍어서 보낸 겁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데 양해각서 체결할 때는 언론 보도도 내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협약 체결할 때는요. 보도자료도 내지 않았고요. 이후 협약 체결을 회의 문서도 없습니다. 모든 부분이 함구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9월 업무보고 시에 30억 도비 추가 부담 여부를 수원시가 요청하면서 불투명하니까 협약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발각된 겁니다. 지사님 왜 그동안 협약서를 숨겼을까요?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이게 어떻게 숨겨질 수 있어요? 보도가 얼마, 아까도 보도 보셨지만은 보도가 얼마 됐는데 이게 왜 숨길 일이고. 양해각서는 보도가 됐지만 협약 체결에 대해서는 보도가 하나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통건설국에서 자료 제시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산서 보십시오. 2008년도에서 12년까지 예산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법을 위반하면은 당연히 저를 비롯해서 공직자들이 책임을 그 부분은 이따 의장님한테 제가 요청할 겁니다. 2008년에서 2012년 사업 예산에서 보시면요. 2008년도에 100억 원을 지방채 발행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100억 원. 그런데 근거로서 양해각서 체결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양해각서 체결이 그 다음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2010년도 본예산 100억 배정하고 2010년 추경에 30억 배정했으면 근거 자료로서 양해각서뿐만 아니라 체결을 협약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합니다.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2011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경기도가 형식만 양해각서이지 계약으로 보고 있고 협약은 감추고 싶은 내용인 것입니다. 계약의 부속 계약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이 지방재정법 제44조 채무부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률 위반인지 여부에서 경기도 법률 고문들한테 자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A 고문 변호사 같은 경우는 명백히 채무부담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에 대한 제재의 수단으로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169조, 170조, 또 부당함의 정도가 심할 경우는 제20조, 주민소환 등도 제시했습니다.
비고문 변호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1항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법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지사님, 유권 해석을 받은 겁니다. 예. 다만 C 고문 같은 경우가 C 고문 변호사가 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채무부담 행위가 아니다라고 소수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것도 제가 반박하겠습니다. 이 고문 변호사한테 제출을 자료 요구할 때는 이러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 자료가 나중에 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료도 주면 이 고문 변호사도 분명히 해당된다고 했을 것입니다. 삼성로 확장 양해각서 법적 구속력 여부인데요. 2007년 중앙투융자심사 의뢰서를 보면요. 양해각서 체결 2개월 후 행정자치부의 투용자 심사를 경기도가 의뢰했고 그 근거 자료로 양해각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 투용자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 경기도가 투용자 심사 의뢰서를 행정자치부에 의뢰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2년 후에 체결한 협약 체결까지 미뤘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첨부된 재원 조달 능력 판단 조서에도요. 도비, 시비, 민간자본 모두 양해각서 체결 한 범위 내의 부담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스스로가 법적 구속력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리고 협약서를 보시면요. 6조에 사업비 부담 규정이 있고 10조에는 기지급금 반환 규정이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삼성전자의 권한만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경기도 수원시의 권한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430억을 주면서 수원시에 대한 경기도의 권한도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방계약법 제14조 계약서의 작성 등 위반입니다. 졸속협약 아니면 특혜협약입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사업비 추진 및 집행상의 과실도 문제입니다. 경기도가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 부담액이 316억이었는데요. 체결 이후에 430억원으로 114억 원이 증가해서 36% 증액되었고요. 내년도에 30억이 추가될 경우에는 144억 원으로 45.6%가 증액된 엄청난 상황입니다. 50%에 육박하는 금액이 증액된 사유는 밝혀봐야 알겠지만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의 문제도 있습니다. 수원시가 양해각서 체결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까지 11개월가량을 건축행위 허가 제한을 하지 않아 보상비가 증액되는 측면이 큽니다. 그 근거로 속기록 행정감사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요. 결국 수원시 담당 국장이 법 규정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고 직무해태한 측면이 큽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 바로 주민공람 시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 제한을 할 수 있는데 결국 1년여를 건축행위 제한 없이 풀어놓은 셈입니다. 지사님, 수원시의 직무 혜택가 인정되면 협약서상에는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하지만 민법상의 계약 규정에 의거 제재, 강제 이행금, 기지급금 반환 등이 가능한지 유권 해석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엠버스 부분은 질의 생략하고요. 지사님 들어가 주셨습니다. 본원은 삼성로 확장공사 법 위반을 접하면서 의원신분으로서 착잡한 심정입니다. 견제해야 할 의회가 5년 전이지만 양해각서 체결 당시 법 위반조차 검토나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의원의 직무를 망각한 의회의 치욕으로서 도민들께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본 의원도 2년 동안 문제점을 접하면서 간과한 측면이 커 도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늦게나마 의혹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리라 기대하며 윤하서 부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의회 차원에서 반성과 함께 진조사를 요청합니다. 또한
오늘 질의 과정에서 언급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정확한 유권 해석 의뢰를 요청하고 이번 행정감사 시에 양해각서 체결 당시에 담당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행정감사 후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행정조사권의 발동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실 및 직권남용, 직무혜택에 대한 제재조치 강구, 그리고 기존 사업비의 50%가 육박한 증액 부분에 대한 수원시 삼성전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 대한 구상권 여부 검토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무쪼록 삼성로 확정공사의 문제를 통해서 세월이 흘러도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젠가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좋은 사례로 남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석 부교육감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임대형 민자투자사업, 즉 BTL 사업의 폐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가 BTO 사업과 달리 주민의 부담과 직결되지 않아 정부가 지원하는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하고 계신데요. 부교육감님, 정부가 부담하는 임대료는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비는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뜻입니까? 결국은 국민들의 세금에서 충당된다는 의미에서는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학교 시설은 교육 재정이나 투자의 속성상 BTO보다는 BTL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게 BTL 사업으로 가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BTO 사업으로 가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BTL 사업을 왜 재정 사업으로 못했느냐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BTL 사업으로 인해서 2010년에 2,347억 원, 그렇게 해서 최근 3년간 총 7,639억 원이 임대료와 운영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BTL 학교 운영상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심각한데요. 사소한 파손이나 수리 등으로 업체 방침, 행정 절차가 복잡해 순발력 있게 대처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학교 실정입니다. 또 비용 책정 과다의 청구로 예산 낭비 소지가 크고요. 이로 인해 학교장과 업체 간의 마찰이 갈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광등 하나 교체하는데 단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장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재정사업과 BTL 사업의 공사기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재정사업입니다. 재정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앞으로 계획된 학교입니다. 착공 후 15개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하지만 어찌됐든지 BTL 사업은요, 착공 후 10에서 11개월 만에 준공됩니다. 부실 시공의 우려가 큽니다. 교육청에서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서 최근 16개월 공기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스로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BTL 사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강화할 의지가 있습니까? 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제 재정 사업하고 BTL 사업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결국은 학교 시설의 사용자는 또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권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BTL에 대해서는 더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이라고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현장을 가서 확인도 하시고 부교육감님 직접 가서 하십시오. 다음은 대단위 아파트 조성에 따른 개교 시점의 괴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발 사업 현장의 개교 대상 학교가 157개입니다. 아직 그 입주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서 미정된 학교를 빼고 나면요, 79개교가 해당되는데 29개교가 입주 시기와 개교가 차이가 없는 경우고요. 나머지 50개의 학교가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63.3%를 차지할 정도로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 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겁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입주 시기와 개교 시기가 다른 이유는 크게 이제 저희 교육청에서는 대개 학교를 신설하면 9월 1일이나 3월 1일에 개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신설 사업 중에서
개교가 늦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외생 환경 변수인 입주 시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이 한두 달 조기 입주하는 경우도 있고요. 문제는 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대단위 택지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적정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육학급 미만은 신설 학교도 운영을 하지 못하고 인근 학교로 학생들을 재배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고 이제 있습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고충을 개교가 3개월 늦어지면 제가 지리도 않습니다. 2년에서 3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개교 지원은 인근 학교 임시 수용 문제가 생기는데요.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학교를 다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학교가 문제가 많지만 특히 파주 운정택지 운정초 개교 지원으로 와석 초교에서 3,978세대를 임시 수용하면서요. 교실 부족이 생기니까 큰 교실을 나누고 특별실과 행정실까지 교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리가 멀지는 않지만 큰 도로를 지나기 때문에요. 통학 안전상의 문제가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 다른 학교 경우는요. 거리가 먼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LH 등에서 통학버스를 지원하여 불편 해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후에 재개교하게 되면 재전학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린 학생들이 이중고를 겪는 겁니다.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교육 환경에 의해서 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성장기인 학생들의 정서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요. 고학년인 경우는 전학을 유보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알고 있는 친구들하고 헤어지기 싫어서요. 그러면 지금 통학버스가 지원되고 있는데 개교를 하게 되면 통학버스가 지원이 폐지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학생들은 통학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가관인 게 있습니다. 협의 공문을 보니까요. 한심스럽습니다. LH가 입주 시기가 늦어지니까요.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삼성 2초교를 빨리 건설 개교하기 위해서 기존 9시가지 삼성 초교를 삼성 2초로 이전 통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삼성 초교로 다니는 150여 명의 9시가지 전원마을의 등 학생들은 흰시가지, 앞으로 들어서게 되는 신시가지 삼성 2교로 1km에서 많게는 3km를 걸어서 다니는 제안입니다. 다행스럽게도 LH가 거부를 했습니다. 정말 이게 행정편의적인 근시안적인 발상 아닙니까? 교육은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중심을 두고 최우선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 지적이 맞으십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시공사나 시행사의 입주 시기, 그 다음에 우리 학교 개교 시기의 이제 괴리가 몇 달간 났을 때 가장 문제인데 저희도 가능한 한 이러한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해서 택지 개발 시공사나 시행사하고 그 기간의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문만 주고받아서는 안 됩니다. 직접 가서 현장을 보고 닥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공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한테 손을 빌려야죠. 교육인적자원부가 예산 배정이 적어서 개교 지원이 어쩔 수 없다라고 또 항변도 합니다. 하지만 택지 개발이 이루어진 것이 전국에서 경기도가 대부분입니다. 특수성에 입각해서 논리 개발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부교육감님? 네.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아까 언급했는데 입주 시기와 개교 시기 미정인 학교가 78개나 됩니다. 현장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주십시오. 현장을 나가십시오.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을 포함한 TF팀을 구성하십시오. 교육지원청에 맡기지 말고 직접 TF팀을 구성해서 하십시오. 본원도 참여하겠습니다.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TF팀은 저희가 5월부터 좀 가동을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 동료원 여러분, 민자 사업도 그렇고 기업 살리기를 위한 도로 건설 지원 사업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십성 남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법도 절차도 무시하고 정확한 분석도 없이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사전에 철저한 사전, 사후 효과 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법 절차에 대한 충분한 검토 체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변화된 여건에 따른 사업의 방향 재설정도 과감히 시행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